우리가 먹는 쌀밥, 얼마 동안 쌀을 먹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참더라도 일주일을 넘기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혈당 수치에 대해 문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하루에 몇 번의 쌀밥을 드시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쌀밥이 생각보다 먹기 힘든 주식입니다. 먹더라도 죄책감과 식사 후에 올라갈 혈당 수치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불편하게 식사를 하신 후에도 올라간 혈당 수치를 보면서 내일부터는 먹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식사를 한 후에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서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과일, 라면, 빵, 과자와 같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역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주식인 쌀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라는 힘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같은 쌀밥을 먹더라도 혈당이 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기존에 비해서 혈당이 덜 올라갈 것이고요.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당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당은 일정한 수치로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의 몸은 이 혈당을 일정한 수치로 유지를 하는 혈당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이 항상성은 유지가 되는데요. 혈당이 높게 측정되는 분들께서는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분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식사를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식사를 한 후에 활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각 방법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식사를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혈당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르는 혈당을 최대한 조절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같은 양을 섭취하고 혈당 수치가 적게 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밥을 먹을 때 천연 가루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밥을 만드는 과정에서 넣을 수도 있고요. 밥을 먹는 과정에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추천드릴 가루는 강황가루, 바나바잎 가루, 계피가루, 아마씨 가루, 암락가루입니다. 너무 다양한가요? 5가지의 가루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루를 선택하셔서 밥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가루의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루의 특징 1. 강황가루. 강황가루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향상시켜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큐민 성분이 가진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 자체의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요. 커큐민 성분으로 인해서 베타 세포가 보호되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 계피가루. 계피는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의 몸이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혈중 포도당의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피는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식후 혈당의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바나바잎 가루. 바나바잎 가루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으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되는데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코로솔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솔산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서 직접적인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킵니다. 4. 아마씨 가루. 아마씨 가루는 앞에서 나온 가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다른 가루들과 다르게 간접적으로 우리 몸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고섬유질, 용해성 및 불용해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용해성 섬유질은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서 포도당의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그난,
항산화 성질을 가진 폴리페놀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뿐만 아니라 당뇨병을 가진 분들의 염증을 줄이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5. 암낙가루. 암낙가루 또한 앞에서 아마시 가루와 비슷하게 다른 가루들과 다른 방법으로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낙가루 또한 전체적인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을 주어서 혈당 수치를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 암낙가루는 강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섬유질 함량. 높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해서 혈당의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인슐린 분비 촉진. 암낙가루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가루들은 장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단점이 없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단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장점보다 이 단점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장점은 사실 제대로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 가루들을 실제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단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각 가루의 주의점을 알기 전에 모든 가루를 드실 때는 공통점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정 수준으로 혈당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혈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강한 가루. 강한 가루 과하게 섭취하시면 소화 문제, 위장 장애, 간 문제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에 3g 정도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혹시 알약 형태의 강황이나 커큐민을 드시는 경우에는 500mg에서 2000mg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 또는 수유 중이신 여성분들께서는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2. 계피가루. 계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실론 계피, 카시아, 베트남 쌀공, 인도네시아 계피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계피는 각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피를 음식이나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쿠마론의 함량인데요. 쿠마론의 함량이 높은 계피는 오랜 기간 동안 섭취를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 쿠마론 함량이 높은 계피를 오랜 시간 동안 먹게 되면 간 손상 또는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쿠마론을 먹게 되면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을 초래하여서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쿠마린은 피를 묽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섭취를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 전후에는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쿠마린 함량이 낮은 YB1 등급의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하루에 2g 정도의 계피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바나바잎 가루. 바나바잎 가루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하루에 1에서 3g 정도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드물게 과하게 먹는 경우에 설사, 복통, 소화 불량과 같은 소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아마시가루. 아마시가루는 다른 가루들과 다르게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16g 정도를 먹을 수 있는데요. 한 번에 섭취할 때 4g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시 가루를 드실 때는 생으로 된 아마시 가루를 드시는 것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 아마시 가루에는 아주 소량의 시안 화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안 화물이라는 성분은 특정 과일의 씨에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살구, 사과, 복숭아 씨에도 아주 미량의 시안 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루인 만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아마시 가루는 볶아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 적정 섭취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암낙가루. 암낙가루는 하루에 5g 정도의 섭취를 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과하게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소화장애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루만 먹어서 혈당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음식으로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너무 쉽게 혈당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면 좋은 운동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뛰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가자미근을 운동하는 운동법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기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거나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분들께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다리 근육 운동입니다. 솔리우스 프레스라는 운동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발 받침대는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정자세로 앉아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간단한 운동이지만 종아리의 아래쪽 부분이 확실히 당기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왜? 이 종아리의 아래쪽에 있는 가자미근을 운동해줘야 할까요? 이 근육은 다른 근육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글리코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자미근은 움직이기 위한 연료를 혈당과 지방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미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을 사용하는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 자료에서 이 가자미근을 사용하고 혈당이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앉아있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해주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주기를 해서 혈당을 떨어뜨려 보자고요. 여기서 쉽게 마무리할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 아닙니다.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곳을 발바닥 지압을 통해서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혈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당뇨와 췌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혈자리로서 대도혈이라고 불리는 혈자리입니다. 엄지발가락을 살짝 구부렸을 때 발바닥과 엄지발가락 경계선상에서 주름이 접하게 되는 곳을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엄지발가락의 주름이 끝나는 곳에 주변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곳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주시면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손으로 발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발의 혈자리를 눌러줄 수 있는 마사지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무실 바닥이나 집안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볼입니다. 발 전용 마사지볼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항상 혈당 수치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부족한 식사량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드시고 싶은 것도 조금씩 드시면서 같이 운동하고 혈자리 눌러주면서 혈당 조절 같이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도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일반인의 매일 건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